그 2달 안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연으로는 6배죠. 그래서 총 이자는 240만 원이고 이율은 연 240%입니다. 폭탄이죠, 폭탄. 안녕하세요. 왕만두 PD의 왕만두입니다. 불법 대부업체 아웃. 오늘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24%입니다. 연이자입니다. 연이자. 쉽게 100만 원을 빌리면 1년에 24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은 100만 원에 월 2만 원씩 이자를 내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이자가 작아 보이죠? 그렇다면 1억이면 월 2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 거니까 전세 대출을 이렇게 받으면 월세 200만 원 내는 것하고는 다를 바 없겠죠? 이렇게 이자가 높아지는 것은 개인 신용이나 담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선 불법 대부업체가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금융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금융권은 제1, 제2, 제3 금융권 그리고 불법 사채로 나누는데요. 1금융권은 우리가 아는 시중은행, 그리고 특수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을 말합니다. 카카오뱅크나 K뱅크 아시죠? 이런 것들이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은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캐피탈사 이렇게 있습니다. 제3금융권은 사채, 일수 등 대부업법을 통해서 양성된 금융권을 말하는데 그렇다고 사채라고 다 불법은 아니에요. 예. 과거에 사채 최고 금리가 60%를 넘었을 때가 있었어요. 가장 호황기였다고 하죠. 그때 일본 자금이 들어오면서 사나머니 이런 제3금융업체가 호황을 누렸던 이후 많은 업체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럼 불법 사채. 그 불법 사채업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봤을 때 첫 번째, 대부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는 하고 하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법정 최고 금리를 지켜야 하고요. 24%. 마지막으로 불법 추심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 안에 대부업법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법정 최고 이자인데 일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명함 크기의 광고지를 흔히 볼 수 있을 텐데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수인데 100만 원 빌리면 선이자가 10%, 10% 떼고 줍니다. 90만 원 받는 거죠. 그리고 2만 원씩 매일 수금을 하는데 65일 정도를 냅니다. 그럼 1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연이자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100만 원 원금에서 이자만 40만 원이면 연으로 60일을 2달로 잡고 그 2달 안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연으로는 6배죠. 그래서 총 이자는 240만 원이고 이율은 연 240%입니다. 폭탄이죠, 폭탄. 2만 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급전이라서 바로 한 달 안에 상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이자는 다 내야 합니다. 결국 법정이자 위반으로 등록을 한 업체라도 24% 보장된 것도 못 받고 6%, 즉 100만 원에 6만 원 이자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을 하게 되면 업체에게 마이너스 요인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라도 빌리러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 분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것이죠. 당장을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발표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달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를 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챙길 수 있는 이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불법 영업을 하더라도 법정 최고금리 24%까지는 챙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부업법을 개정해서 불법 영업 시에는 최대 6%까지만 이율을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연체이자도 마찬가지로 증액, 재대출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을 20%로 빌려서 못 갚을 경우 120만 원으로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최초 원금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자에 이자를 매기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복리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자료 대출 계약도 금지가 됩니다. 지금은 계약서 없이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대출 약정을 무효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체 등으로 광고를 할 때 광고를 내보내는 곳에서 불법성 확인 의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불법이라도 매체는 죄를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노력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가 불법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노력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광고 그냥 내보냈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면 광고 내보낸 매체가 불리해지겠죠. 그래 그냥 내보내지 말고 확인 정도는 노력해서 알아보는 증거가 있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까다로워지겠죠. 확인을 좀 하는 그런 노력은 보이란 말이죠. 그리고 공적 기관을 사칭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해서는 더욱 수위를 높여서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떠신가요? 불법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바로 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길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지정되는 것이고, 이제까지는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벌금 정도 내고 이자는 법정 이자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은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자가 6%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1금융권 수준의 이율이기 때문에 손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제3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 더욱 까다로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쉽게 빌려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법이란 것이 나올 때마다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닌데 누군가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 한번 지켜봐야겠죠. 어찌됐든 불법은 하지 맙시다. 왕만두 PD의 왕만두였습니다.